모듈 1은 진단평가의 이해입니다. 여기서는 진단평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진단평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대요. 누가 낭낭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최정민 선생님이 좀 제일 젊으신 것 같아.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지금 어린이집에 있어요. 이 어린이, 네,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네. 만 2세 남자친구입니다. 어린이집에 온 지 약 2달이 되어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지만 담임 선생님인 저를 비롯하여 친구들과 다른 어른들의 눈을 마주치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걸면 곁눈질로 쳐다보거나 웃습니다. 다른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따라하지만 이 아이는 정확한 발음도 아니고 에에 하는 수준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 다른 유아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주위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주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아래로 숙입니다. 이 아이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님 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네.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원에 있죠. 이거 원 어떤 주임 선생님 저한테 상담 문의한 내용이에요. 자, 이 지금 사례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올라오셨나요?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원에 계시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봤을 건데 지금 이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어떤 장애가 있을 거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양지영 원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괜찮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답해 답할 것 같다.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눈을 마주치지 거에서요. 못한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이것은 자폐아이의 특성일 수 있죠. 자폐아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사례를 만나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언어 발달 지연 정도 예, 될 예. 것 같아요. 만 그렇게 2세인데, 하고, 그렇죠. 만 2세인데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예예 하는 수준이다. 2세는 어때요? 네네, 두세 달으로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네네. 예예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언어장애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네. 금방 말씀드린 그 아이의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 만 2세 된 나이예요.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과 또 다른 어른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의하는 수준이다. 언어 장애일 수도 있다. 유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에서 맺는다. 여러분이 지금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는 자폐다, 언어 장애다, 사회성 장애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 정보만 가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흔한 우를 범하고 있잖아요. 근데 평가 잘 모르니까 이 하나 예를 들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걔는 예? 자폐 아닌가? 이렇게 진단이 아니라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걔는 자폐야 이런 식으로 잘못 맞을 수 있지만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런 정보만 가지고 아이들을 진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진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지금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심리적 문제가 뭔지 이런 것을 알려면 그 아이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심리적 문제가 뭔지,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첫 번째는 양육자와 면접을 통해서. 초롱이 어머님, 초롱이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이 아이는 2개, 3개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양육자와 면접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또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아이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주임 선생님이 그 아이 행동 관찰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그 아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뭘까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 아이를 평가한다. 평가란 뜻은 뭘까요? 평가. 그것은 evaluation. 평가. 평가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금방 말씀드린 양육자와의 초기 면접을 통해서 또 행동 관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 정보를 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 번째 뭘까요? 현재 발달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판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평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얘는 정상이야. 얘는 자폐일 거야.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을 평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여기 제목이 진단평가잖아요. 진단이란 말은 영어로는 다이아그노시스인데 다이아란 말은 철저하게란 뜻이고 그노스란 말은 알다, 노 뜻이에요. 철저하게 알다란 뜻이 진단이라는 글자 속에 포함이 된 거죠. 얘는 발달, 교육, 심리, 의학적인 장면에서 다 진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문마다 나름대로 이런 평가를 해요. 발달평가, 교육평가, 심리평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현재 발달 상태, 심리 상태, 의학적인 상태 이런 것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다이아그노스, 진단이다 그래요. 그 진단이라는 속에 뭐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진단이죠. 제가 지금 진단평가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단과 평가와 진단을 합쳐서 진단평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진단평가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진단평가란 첫 번째,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면접과 행동 관찰과 심리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현재 발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즉 인지 영역은 어느 정도 되고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현재 이 아이가 우울 상태인가 아니면 불안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 세 번째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미래의 중재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을 진단평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만든 이유는 그냥 이 아이가 ADHD다, 발달 지체다, 뭐 경계다 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ADHD면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하고 치료할 것인가, 경계에 속했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인지 언어 측면으로 도울 것인가 이런 것을 어때요? 중재라고 하죠. 인터베이션 써드릴게요. 인터란 말은 뭐뭐 사이에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VEN이라는 말은 영어로 뜻글자예요. VEN은 루트 원어가 뭐냐면 고라는 뜻이에요. 고. 그러니까 이 인터벤션이라는 용어 속에는 어떤 전문가가 내담자에게 사이죠. 고 전문적인 상담이라든가 교육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인터벤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육과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중재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대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 진단평가 이 전문가 연수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